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에버노트 팟캐스트 5회입니다. 예, 5회. 벌써 반이네요. 네, 반입니다. 네. 그 저희가 팟캐스트라고 말만 했지만 지금부터 저희 유튜브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로 이제 좀 더 집중도 있게 듣고 싶어 하시는 유저들이 많이 계세요. 오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방법을 일단 찾아서 네. 한번 그 방법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5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전 내용들은 이제 팟캐스트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팟캐스트와 이제 유튜브의 좀 장단점이 유튜브는 이제 1편이 끝나면 리스트로 보지 않으면 다음 편으로 바로 넘기기가 어려운데 이제 팟캐스트는 여러분들이 쭉 이제 시간 나실 때 볼 수 있게. 그래, 잘 됐네요. 네. 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나갈 때쯤이면 준비가 됐으리라고 그러게요. 희망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할 얘기가 뭐죠, 소장님? 먼저 저희가 이제 뭐 지금 팟캐스트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반? 네, 한 달 반 지났잖아요. 한 달 반 동안 저희가 5회를 이렇게 찍으면서 뭐 여러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 잠깐 읊어보고 오늘 이야기들 좀 진행해보죠. 네네네.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예전 뭐 다시 시작하는 팟캐스트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어떤 단순하게 뭐 기능 위주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형태였다면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좀 사례 뭐 다양한 경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했는데 어땠나요? 좀 보면 일단은 이제 기존의 팟캐스트는 약간 그 정말 에버노트의 애자도 모를 때 저희가 에버노트를 막 시작했을 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에버노트를 시작하면서 배우고 막 시행착오 어떻게 보면 에버노트라는 앱을 만나서 좀 너무 즐거웠고 좋아서 어느 정도 이게 열심히 그냥 사용하던 방법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유저들도 성숙하고 저희도 이제 많은 오히려 열심히 쓰면서 또 나름대로 고민들이 생겼고 그러게요. 네,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는 과 동시에 또 기능이 엄청 생겼어요. 그렇죠. 너무 기능이 많으니까 뭐 저희가 경험 속에서 그 기능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좀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에버노트 유저들 이제 에버노트를 사용했으면 하는 유저들한테 에버노트의 기능들을 솔직히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왜냐면 막 즐겁을 하거든요. 좀 많아요. 뭐 이렇게 많냐고. 뭐 워크챗이나 뭐 좀 알림이나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 기능이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경우가 뭐 시작 뭐 간단한 단순한 기능이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거 알려드리면 안 되고 그냥 노트를 쓰다가 에버노트 왜 이런 기능 없어요? 라고 하시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잘할 때 얘기한 것처럼 고급 검색 기능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거 노트가 아니다. 이건 노트가 아니라 이건 DB다 라고 할 정도로 DB,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고급 검색에 보면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잖아요. 그 연산자들의 사용을 다 어떻게 하냐 할 정도로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 고급 검색 봤을 때 이거 되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익숙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상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터넷틀만 잘 써도 아주 이제 잘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에버노트를 이제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안 쓰면 좋겠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거 한번 4가지를 뽑아봤네요. 네 가지들을 좀 뽑아서 뭐 관련된 의견도 나왔어요. 관련된 의견들을 좀 주셔가지고 또 제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슬랙 커뮤니티에다가 한번 좀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이제 4가지 분류로 나왔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무분별한 정보 수집이에요. 무분별한 정보 수집. 그냥 뭐 무조건 그냥 좋은 자료다 그러면 마저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웹 클리퍼 기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냥 괜찮네? 클릭 이런 식으로 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어디나 다 클리핑이 가능하니까 그냥 뭐 무조건적인 정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수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버노트에 쌓이는 게 웹 클리핑 자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 에버노트가 그 스크랩할 때 이메일 주소로 스크랩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메일 전체를 구글이나 뭐 사용하고 있는 원래 사용하시고 있는 이메일을 전체를 다 에버노트로 다 백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온다.
네,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결국은 그렇게 메일이 뭐 하루에 뭐 스팸부터 시작해서 그 일상에 있는 업무 메일까지 온다고 하면 또 몇십 통에서 몇백 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뭐 또 하루에 저희가 이메일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에버노트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면 또 몇 개는 또 정말 중요한 메일이 그날 못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메일 다 이렇게 에버노트로 가져온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네. 필요한 것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해요. 정기적으로 오는 메일 중에 특정한 메일이 있으면 그것만 에버노트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필터 같은 거 네네, 필터로 해서 구글에 이제 필터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구글 필터로 레이블을 작성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필요한 특정한 메일들이 오게 되면 그거를 에버노트로 특정한 노트북으로 보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주 보는데 꼭 저장해야 되는 영수증이라든가. 네네, 맞아요. 아니면 뭐 이메일로 요즘에 팩스를 많이 받아보는 기능도 생겼잖아요. 네네. 그런 팩스라든가.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딱 중요한 것들만 딱 에버노트에 저장을 하는데 모두 다 저장하는 경우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또 이제 무분별한 수집 중에 아예 이제 저도 예전에 많이 썼었어요. IFTTT나 그쵸. 네, 아니면 구글 알림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버노트 안에다가 제가 원하는 키워드 정보들을 다 자동 저장 하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것도. 그러니까 IFTTT에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새로운 뭐 친구들의 기사가 뜨거나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이 뜨면 자동으로 에버노트를 가져오고 트위터도 네, 트위터도 유튜브도 가져오고 뭐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다양한 것들의 소설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되게 편리하다 보니까 네, 에버노트에 다 저장하고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제가 약간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책을 이제 다 읽지 못할 시간을 내서 잘 못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만 사놓고 네, 그 책꽂이에만 책은 막 이만큼 있는데 읽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다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책을 계속 사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에버노트도 내가 지금 자동 수집을 하든 아니면 뭐 막 스크랩을 해서 내가 다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읽지도 못하게 되고 너무 많이 수집하다 보면 나중에 검색돼 방해가. 근데 그런 부분들 위해서 제가 가끔씩 그 조언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런 또 소설 통해서 그 노트가 쌓인 게 한 7,000개, 8,000개 정도 됐던 분이었어요. 하루에도 계속 몇십 개씩 쌓이다 보니까 노트 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메인 잡에서 그 노트 때문에 검색이 문제가 발생해서 검색 자체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멈출 수 없다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왜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이제 뭐 소설이나 그런 것들 중에 자기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관리하려고 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자기 로그를 계속 에버노트에 저장해 놓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런 거를 검색할 때 검색 조건에 그런 것들을 따로 별도 노트북을 생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노트북을 이만큼을 안 검색되게. 그쵸. 조건에서 빼게끔. 지난번에 저희가 고급 검색 얘기한 것처럼 조건에서 빼게끔. 예를 들어서 노트북 이름이 스크랩이다. 그러면 저희가 노트북 땡땡 스크랩 하면 스크랩 노트북 안에 있는 것만 검색이 되는 건데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서 마이너스 노트북 땡땡 스크랩 하면 그 스크랩 노트북만 제외하고 검색을 하는 그 거죠. 특정한 노트북을 제외하고 검색하게 하면 그분에 있는 다른 노트북, 실제 사용하는 노트에서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하나 조언해드리거나, 하나 더는 뭐냐면, 그렇게 스크랩하는 별도의 계정을 하나 운영하면 어떠냐. 아예 그냥 다른 계정.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공유해서 일부만 받아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아니면 뭐 스위칭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 검색해서 보는 것도 어쩌냐. 두 가지 어떤 제안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중간 단계인 포켓을 많이 써요. 포켓. 일단은 포켓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다가 이 내용은 진짜 에버노트에 저장해놓고 나중에 좀 검색해서 보고 싶다 하는 걸 다시 스크랩해서 에버노트에 저장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네. 거쳐가는 방법. 한번 거쳐가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이제
네. 그럼 사용자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꼼꼼하게 그러니까 에버노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버노트가 아직 노트가 100개, 200개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의욕이 넘치잖아요. 먼저 분류부터 해놓는 그렇죠. 그러니까 노트북부터 뭐 예를 들어서 독서 노트 따로, 노트북 따로, 이제 일기 노트북 따로, 일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감명 깊게 받은 그 어떤 문구들 있죠. 데이비처럼 뭐 이렇게 문구 따로. 뭐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노트북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월 달력을 만들었는데, 월 노트를 만들었는데, 오늘 이번 달이 5월인데, 12월까지 벌써 만들어야 돼. 6월, 7월, 8월 다 만들어. 노트가 없는데. 아직 노트가 없어요. 거의 다 0 아니면 뭐 1개, 2개 이런 상태에서 세세하게 노트북을 분류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제가 한 노트가 한 500개 정도 됐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 컨설팅 되게 많이 하니까 한 500개 정도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의 노트북이 200개였어요. 그러면 2개씩 들어가요. 한 개씩 있는 게 거의 한 50%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노트북을 분류를 해서 진짜 계단 형식 같아요. 계단 위에서부터 그냥 쫙 날아와요. 중복 이름된 노트가 있듯이 중복 이름된 맨 글자만 다른 노트북이 쫙 즐비해요. 뭐 예를 들면 일기 자로 뭐 이렇게. 근데 가장 이제 거기서 그분한테 중요한 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택을 노트북으로 바꿔라는 어떤 미션을 드렸어요. 스택을 노트북으로 바꿔라. 그 정도만이라도 좀 그러니까 노트북을 모아놓은 게 스택인데 그냥 그거 하나가 노트북이 될 정도로 단순하게. 그만큼 왜냐면 그게 1차로 정리를 해드렸어야지. 그래도 그 스택이 거의 한 30-40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노트북이 30-40개가 되는 거야.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노트북이 많으면 좋지 않은지.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첫 번째는 에버노트는 노트북 제한이 있어요. 에버노트는 제한 때문에 꼭 노트북을 분류를 세세하게 하는 건 좀 안 좋은 거 아니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길 요소가 좀 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제한을 모르십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노트북은 250개 이상을 못 만들죠. 그렇죠. 개념 제한 정책이 맥스로 250개죠. 근데 이제 250개를 넘어가면 동기화가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250개까지는 안 가더라도 노트북이 많아지면 또 동기화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노트북마다 예전에 물론 이제 지금 동기화 방식이 좀 바뀌어서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향이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노트북이 이 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노트북이 너무 많으면요 어디다 넣어야 될지 분류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렇죠. 이게 애매하게 읽을 수, 그러니까 애매하게 A 폴더에 넣어야 되나 B 폴더에 어디에 넣어야 될지 애매한 노트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모호한 노트들이 또 한참 또 쌓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또 노트북을 또 만들어요. 계속 이제 그 도서가 사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분류를 하고. 이해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복잡하게 이제 노트북뿐만이 아니에요. 태그도 그래요. 태그도 그렇습니다. 태그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한 노트 수가 한 10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태그가 한 2000개가 좀 넘었어요. 거의 3000개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노트당 주로 태그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 왜 그러냐면 그분의 태그를 다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의 웹클리핑이나 아니면 자료를 하나 수집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당 키워드, 그 다음에 이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또 주제의 키워드들, 관심 갖는 키워드들, 뭐 그런 것들을 3개에서 5개 정도 계속 줄비하게 넣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냐 없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랜덤하게 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수집하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게 태그가 많이 쌓이게 되면 자동으로 무언가 수집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분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한 2000개, 3000개의 태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하나 불편한 것들은 뭐냐면 중복되는 키워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라는 태그가 있으면 아빠라는 태그도 있는 거예요. 같은 건데 아니면 뭐 다르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영어로 된 태그가 있고 한글로 된 태그가 있고요. 그런 거 저도 많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있고 또 영어로도 쓴 것들도 있고, 네,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PPT라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중복되는 태그들이 무한적으로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뭘 썼는지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사실상 저에게 있어서 모두가 이제, 물론 이제 내 에버노트를 그냥 저희처럼 삶의 어떤 기록의 도구로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정말로 뭔가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만들어 보겠다. 네네. 예를 들면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회 문서들이 있는데, 얘를 이 계정은 딱 학회 문서 데이터베이스 전용. 그럼 또 뭐 나름대로의 분류법으로 철저하게 분류하셔도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에버노트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태그를 붙이는 저한테 있어서의 목적은 빨리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아도 되지만 태그로 검색한다는 건 키워드보다 더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뭐 여권, 그럼 여권은 뭐 고작 해봐야 제 여권 혹은 뭐 저희 와이프나 아니면 뭐 저희 아들 뭐 이렇게 가족 여권들이 한 3-4개 나오면 제 거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권 언제 찾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항 수속 밟기 전에 빨리 그렇죠. 찾아야 되니까 그럴 때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자주 찾아야 되는 것들의 키워드들을 태그로 적용하는군요. 네. 그러면 그 키워드들은 또 제가 어느 정도 수는 선에서 기억하고 있는 태그들이죠. 무분별하게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유스를 스크랩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막 스크랩했다고 해서 네. 거기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계속 태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태그가 존재한다. 네. 그러면 넣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분류 방식으로 이제 좀 거쳐간 다음에, 네, 맞습니다. 차후에 이제 다시 재정의를 하는 형태군요.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예전에 많이 설명해 주셨던 그 대표 태그 같은 거. 그쵸. 네. 소장님도 대표 태그만 한 몇 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는 태그들이 있어요. 그런 네. 태그 위주로만 초반에는 했고, 지금은 뭐 대표 태그로만 한 20개 정도 20개. 되는 것 같아요. 20개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그렇죠. 대부분의 일에 네. 이렇게 리스트에 이제 처리가 되고요. 또 다르게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웹클리핑한 자료들, 앞서 얘기한 웹클리핑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10개에서 지금 좀 늘어나서 13개, 4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태그들에 있는 주제만 수집을 해요. 그 외의 거는 거의 수집을 해도 그냥 방치하게 놔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한 달 것만 스크랩한 거를 봐요. 네. 네, 그런 어떤 별도의 이제 바로가기 옵션을 만들어놔서, 검색볼도 바로가기 옵션을 만들어놔서 최근에 한 달 동안 스크랩한 것들을 보고 요거에 대한 내용들만 다시 또 재정의 시키는 그런 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거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들을 버리거나, 네. 아니면 적절한 곳에 이제 넘기는 작업들을 항상 거치게 되죠. 결국에는 태그든 뭐 노트북이든, 네. 이제 그 분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검색이나 정말 쓸 거냐, 그렇죠, 어떻게 내가 활용할 거냐에 좀 목적을 갖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반대로, 네. 아예 정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 번째죠.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자료를 계속 수집을 했는데, 수집하고 나서 이렇게 뭐 분류하려고 하자 뭐 태그나 노트북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된 상태로, 네. 그냥 놔두는, 네. 네, 그런 형태의 사용자들도 되게 상당히 많았다고. 네. 그냥 이렇게 하나 둘 노트가 쌓이고 막 이제 100개, 1000개 될수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맞아요. 계속 자료가 수집이 되고 있으니까, 네. 내가 수집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한 몇 개월을 사용을 했는데도 몇천 개의 노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노트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주마다 뭐 몇백 개씩 막 쌓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에버노트에 유용한 정보가 되게 많네, 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뭐 그런 형태에 있는 것 같아요. 중복으로 노트가 쌓이잖아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데요? 관련 노트를 뜨더라고요. 관련 노트. 중복된 내용이 나오는데, 맞아. 뭐 이게 중복되면 중복될수록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좀 지우면 검색이 좀 덜 되죠. 전 비슷한 거로 이제 중복 노트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노트 타이틀로. 제목으로. 네,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특정한 어떤 키워드 제목을 이렇게 치면 네. 비슷한 노트들이 많이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스크랩을 하거나 뭐 쌓이게 되면 중복 이름으로 작성한 것들이 같이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우리가 일반 그냥 기본적으로 검색할 때 말고 인타이틀을 검색할 때 중복 노트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인타이틀이 오히려 빨리 찾나요? 네, 인타이틀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게스트 인터뷰다. 뭐 게스트 인터뷰라면 게스트 인터뷰에 뭐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쫙 나오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을 리스트에서 빨리 찾게 되고. 뭐 아니면 완전히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라면 적당히 합쳐도 되겠네요. 그럴 때 제목 정렬로. 그러니까 정렬 방식을 제목 정렬로 그리고 검색을 인타이틀로. 인타이틀로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 더 빠르게.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정리가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저희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에버노트의 습관 중에 별로 안 좋은 습관. 마지막 네 번째가 뭔가요? 대용량. 대용량 파일. 네, 그러니까 대용량 파일이 아니라 그냥 일단 파일을 막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노트에 보면 폴더 가져오기 기능 있죠. 아, 네, 그렇죠. 폴더 가지고 그 폴더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에버노트에 한 번에 그냥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또 폴더 가져오기 기능도 재미난 게 뭐냐면 특정한 폴더를 하나 만들어놔요. 네. 그 폴더에다가 파일을 던지면 자동으로 에버노트에 노트가 생성이 돼요. 그렇죠. 윈도우즈에만 사실 있는 기능이죠. 네, 그렇죠. 네, 맥에는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서 작업할 때 특정한 폴더, 템프나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우리는 작업을 해요. 랜덤한 파일들을 작업을 하거나 문서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 문서만 저장하면 바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뭐 그런 형태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나 아니면 특정한 우리 외장하드에 있는 것들 끝난 것들을 한 번에 끄집어서 에버노트에 넣어뒀는데 그 이후로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냥 하드 백업이 되는 거예요. 에버노트로 이제 요즘 일어나는 현상이죠? 네, 요즘 또 이제 저희가 언리미티드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하드 백업을 아예 에버노트에.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가끔씩은 뭐 예를 들면 전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버리지 못한 성격이 좀 있어요. 정리가 안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정리의 첫 번째 버리는 건데. 버리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제 책상 서랍 같은 데 보면 뭐 초등학교 때 받았던 뭐 쪽지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거 잘 다시 안 보는데 이상하게 버리기 아까운. 그렇죠. 그런 거 많죠. 네, 초등학교 때 뭐 같이 친구들이랑 놀 때 만들었던 딱지 이런 것들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에버노트 똑같은 거예요. 애매한 것들은 일단 에버노트에다 저장을 해놓죠.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검색을 하지 않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냥 저장을 해놓고 가끔씩은 들어가서 정 필요 없는 것들은 완전히 지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찾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횟수가 지난 상태에서도 찾지 않는 것들은 불필요한 파일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따로 정리를 해두는 것도 정말 뭐 지우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만 또 따로 백업해서 따로 보관해 두는 것들도 나쁘지 않지 않나. 현재 에버노트가 그 노트북마다 선택적으로 동기화하지 못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모든 내용을 백업을 하다 보면 전체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컴퓨터를 사거나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초기 동기화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되죠. 그게 뭐 나쁜 점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무래도 성능적으로 좀 떨어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으로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생산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되어야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해답을 찾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런 노트북들의 일정한 기간이 지나는데도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 지우기보다 내보내기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그 노트북을 통째로 내보내요.
내보내서 그것만 따로 백업을 해둬요. 그래서 그걸 드롭박스나 뭐 그런 데다 계속 에버노트 백업 노트북이라는 거를 계속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에버노트에 특정한 노트북을 하나 항상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계속 쓰지 않는 것들만 집어넣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 또 백업을 해놔요. 계속. 소장님 갑자기 또 좋은 생각이 났어요. 네. 백업하는 것도 좀 귀찮으니까. 네. 왜냐면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계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백업해서 다시 거기서 불러오기.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얘를 만약에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서브 계정에서 얘한테 공유를 해. 그리고 또 다시 부담돼. 그럼 공유 해지. 그럼 반복하면서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만 돈을 내는군요. 필요할 때만 업로드할 때만. 그렇죠. 업로드할 때만. 어차피 이제 한 번씩 뭐 주기적으로 이제 백업 주기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프리미엄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네. 어차피 에버노트는 유지할 때는 돈을 굳이 내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런 방법도 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백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백업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운영하는 거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에버노트에서 사용자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정도? 한 7, 8가지 온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함축해서 보니까 한 이런 4가지 정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 이 정도만이라도 조금씩 뭐 실제 관리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에버노트를 좀 사용을 할 때 좀 정리하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라면 한 이 정도 관심 갖고 이야기 좀 하고 또 해결책도 하나씩 방법을 찾아가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 결국엔 에버노트를 쓰는 가장 중요한 자기들만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검색했을 때 더 빨리빨리 잘 나오고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얻기 위해서는 너무 헤비하게 쓰고 헤비하게 쓰니까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더 좋은 컴퓨터를 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단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타협해가면서 쓰면 훨씬 더 본인한테 좋은 목적으로 에버노트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사용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에버노트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뭐 편하게 일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업무도 뭐 아니면 일상에 있는 개인 데이터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집어넣고 편할 때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많았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어느 한 시점에 대해서 에버노트의 업무 노트로 쓰고자 하는 경우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럴 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정리에 대한 고민은 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늦은 사용자들도 꽤 늦었어요. 아까 말한 뭐 사용자의 비슷한 사례들이 노트가 한 2,000개 뭐 정도 되고 태그가 한 몇천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사용자들도 존재해요. 그러면 그거는 태그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태그를 지운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아니면 그냥 싹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방법인데 진짜 그 후자가 답인 것 같아요. 태그를 밀어서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필요한 자료들만 다시 재정리한다거나 뭐 그런 소장님도 예전에 한번 싹 정리하시면서 거의 한 일주일간 에버노트만 그걸 정리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한 4개월 했어요. 4개월이요? 그러니까 에버노트가 한 4개월 동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노트가 한 16,000개 정도 됐고 노트북이 거의 2,000개 가까이 200개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뭐 불편한 게 없었던 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이 관리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좀 지나고 나보고 그리고 또 태그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키워드를 또 검색하는 것들이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4개월이나 걸렸어요. 4개월. 4개월 이후에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또 해온 거죠. 네.